교장의 거꾸로 지구 학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마그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마 속에는 되게 다양한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SiO2의 성분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가를 이용해서 우리가 마그마를 세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그게 바로 현무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돼요. 이때 SiO2 함량이 52%보다 적으면 그때는 현무암질 마그마다 이렇게 부르고요. SiO2의 함량이 66%보다 이상이면 그때는 유문암질 마그마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사이에 52%에서 66% 사이 이때를 안산암질 마그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SiO2의 비율이 높으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끈적끈적해져요. 그러니까 SiO2가 많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엿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엿처럼 끈적끈적한 거 그런 걸 우리는 점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즉 SiO2의 비율이 높은 유문암질 마그마는 점성이 크게 되는 거죠.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SiO2의 비율이 52% 이하로 적은 현무암질 마그마는 점성이 작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물처럼 흐를 수가 있는 거죠. 끈적하지 않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잘 흐르냐 안 흐르냐 이런 걸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현무암질 마그마는 점성이 작으니까 잘 흐르겠죠? 그러니까 얘는 유동성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유문암질 마그마는 끈적끈적하니까 잘 안 흐르겠죠? 그래서 유동성은 작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안산암질 마그마는 현무암질과 유문암질의 중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전부 다. 그 다음에 이 생성되는 온도, 현무암질 마그마 같은 경우에는 좀 고온의 환경에서 생성이 돼요. 현무암질 마그마를 이루고 있는 성분들이 고온일 때 용융되는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유문암질 마그마는 마그마를 이루고 있는 성분들이 용융되는 온도가 좀 낮아도 돼요. 그러니까 약간 비교적 물론 마그마니까 뜨겁겠죠. 하지만 현무암질 마그마보다는 좀 더 좀 차가운, 그러니까 좀 덜 뜨거운 온도에서도 형성이 되더라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마그마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마그마는 화산이 분출할 때 보통 같이 나오잖아요. 이때 막 화산 가스를 많이 포함하느냐, 그리고 막 폭발적으로 폭발하느냐, 아니면 그냥 스스히 흘러내리느냐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보면 현무암질 마그마 같은 경우에는 화산 가스가 일단 적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요. 이 현무암질 마그마는 점성이 작으니까 끈적하지가 않아서 가스들을 잘 못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들이 그냥 다 날라갔어, 진작에. 그러니까 막 성분들이 막 거의 끈적끈적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스 성분이 자체가 적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우리가 보통 분출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화산이 빵 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서서히 마그마가 흘러내리는 거죠. 그런 분출형의 그런 폭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유문암질 마그마 같은 경우에는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산가스도 많이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가스가 많다 보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빵 하고 터지는 형태로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문암질 마그마가 나오는 화산은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그 빵 터지는 그런 화산, 그런 형태, 폭발형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그마들이 나와서 밖에서 식어서 굳어버리면 그게 그대로 이제 뭐 산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대지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되죠. 굳으면 암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이때 현무암질 마그마의 경우에는 점성이 자꾸 유동성이 크니까 잘 흐르잖아요. 그리고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땅이 있으면 이렇게 마그마가 튀어나와서 쭉 흘러가요. 흘러간 채로 굳으니까 이렇게 넓게 굳습니다. 이런 형태를 이루는 용암 대지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는 산을 만들더라도 옆으로 넓게, 경사가 완만하면서 옆으로 넓은 산, 이런 걸 순상화산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위에서 보면은 넓게 퍼지는 모습이 마치 이렇게 방패 같다 해서, 이렇게 넓게 퍼지는 게 방패 같다 해서 방패의 순자를 써서 순상화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화산체를 만들고 있어요. 반면에 유문암질 마그마가 폭발했을 때는, 유문암질 마그마는 점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땅에서 마그마가 나왔을 때 멀리 못 갑니다. 멀리 못 가고 여기로 이렇게 쌓이기만 해요. 점점 위로만 쌓여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렇게 굉장히 경사가 급한 이런 산을 만드는데, 마치 이 모양이 마치 종 같죠. 종, 이렇게 종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 안에 띵글띵글 울리잖아요. 이런 종 모양이라고 해서 얘를 종상화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 형태인 안산암질 마그마는 어떤 형태의 산을 만드냐? 안산암질 마그마 같은 경우에 두 성분의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번은 이렇게 현무암질처럼 넓게 퍼지고, 한 번은 좀 끈적이면서 이렇게 종상화산의 모양을 만들고, 또 한 번은 넓게 퍼지고, 한 번은 또 종상화산 모양, 한 번 또 넓게 퍼지고,
이러다 보니까 순상화산과 종상화산의 중간 정도의 형태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이 형태가 마치 한 층, 두 층, 왜 이렇게 층층층 이렇게 층층층을 이루고 있다 해서 이걸 성층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형태를 만들고 있어요. 자, 이게 마그마의 종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다시피 마그마의 종류는 다 이유가 있어요. SiO2에서 시작하여 점성과 유동성의 관계, 그리고 폭발과의 관계, 그리고 화산체의 관계까지, 이런 게 전부 다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고 해야지, 이걸 단순히 그냥 외워버리려고 하면은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플리커스 퀴즈 내겠습니다. 끝장이 가장 좋아하는 과자는 포카칩입니다. 포카칩 중에서도 파란색 오리지널 맛이에요. 자, 다음으로는 마그마의 생성 조건을 좀 보겠습니다. 마그마가 생성되려면 당연히 암석이나 이런 게 녹아야겠죠? 녹아서 뜨거운 마그마가 되는 거니까. 자,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세로축엔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가로축에는 온도가 있어요. 옆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곡선이 굉장히 여러 개의 곡선이 있는데, 지금 주목할 것은 바로 여기에요. 여기 지하의 온도 분포 곡선, 바로 이 주황색이죠. 주황색 곡선이 지하의 온도 분포 곡선이고, 나머지 곡선들은 지금 뭐라 써 있냐면 화강암의 용융 곡선, 멘틀의 용융 곡선, 멘틀의 용융 곡선, 이렇게 써 있어요. 즉 용융 곡선이라는 건 저 곡선에 도달하면 녹는다란 말이에요. 저 곡선에 도달해서 녹으면 그게 곧 마그마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하의 온도가 저 용융 곡선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마그마로 녹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마그마의 생성 조건은 결국 이 지하의 온도 분포 곡선이 용융 곡선에 도달하는 조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느냐? 자, 첫 번째, 여기 A라고 되어 있는 거 볼게요. 이게 첫 번째가 A예요. 어떤 경우냐? 바로 온도가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로 첫 번째 조건은 어딘가 지각 하부에서 마그마에 의해서 열 공급이 있을 때, 열 공급이 있으면 뜨거워지죠? 그럼 그 위에 있는 지각들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B 부분을 한번 봐볼까요? B 부분을 보면 지금 용융 곡선이, 이게 용융 곡선이죠. 용융 곡선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이 이 위로 가면 돼요. 그죠? 그럼 지금 보면은 깊이가 얕아지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말을 하면은 깊이가 얕아진다? 그 말은 깊은 곳에 있으면 압력을 많이 받는데 깊이가 얕아지면 압력이 감소하게 돼요. 그 두 번째 마그마의 생성 조건, 바로 압력 감소입니다. 그럼 압력 감소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느냐?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멘틀 대류가 상승하면은 위로 올라오니까 압력이 감소하겠죠. 그러면서 마그마가 생기게 된 겁니다. 또는 우리가 아직은 안 배웠지만 뒤에서 배울 플룸이란 게 있어요. 플룸이 상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압력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C 부분을 볼게요. 어떻게 되느냐? 용융 곡선 자체가 이쪽으로 오면 돼요, 그냥.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초록색 용융 곡선이 요 점선 용융 곡선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하의 온도 분포보다 용융 곡선의 온도가 낮아지니까 당연히 녹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용융 곡선이 바뀌는 경우, 이때는 어느 경우냐? 바로 물이 공급될 때예요. 물이 공급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용융 곡선이 이렇게 용융점이 내려가게 돼서 더 잘 녹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물을 공급하는 경우 어느 경우냐? 바로 섭입대에서요. 섭입대에서 해구 속으로 지각이 빨려 들어갈 때, 해구가 빨려 들어가면서 그때 그 해저에서 빨려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바닷속에 있는 그런 물 성분들을 포함한 광물들이 있는데 그걸 함수 광물이라 해요. 걔네들이 같이 빨려 들어가면서 지하에 물을 공급을 하는 거죠. 이런 세 가지 경우에 마그마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그마의 생성 장소를 보면요, 방금 그 생성 조건에 맞는 곳들이 이 생성 장소가 되는 거예요. 어느 경우가 있냐? 바로 아까 말했던 압력이 감소하는 케이스, 바로 여기에요. 멘틀 대로의 상승부, 그리고 이게 이제 플룸이란 건데 뒤에서 배우게 됩니다. 플룸의 상승부에서 압력이 감소하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왜 현무암질 마그마냐? 아까 그 용융 곡선을 보면 여기가 멘틀의 용융 곡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멘틀이나 이 해양 지각 쪽은 현무암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것들이 높기 때문에 현무암질 마그마가 나타나게 돼요. 자, 또 하나의 케이스는 어느 경우냐? 바로 이 섭입대죠. 섭입대, 해구에서 이렇게 섭입을 하면서 여기에 있던 물을 포함한 광물들, 함수
함수 광물들이 함께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물이 들어갔으니까 용융점이 낮아지면서 녹아버리는 거죠. 쉽게 녹는 거죠. 그때 여기서도 생기는 게 바로 현무암질 마그마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기면은 그 윗부분, 이 현무암질 마그마의 윗부분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열 공급에 의해서 녹게 돼요. 이때 여기가 열 공급에 의해서 녹으면 여기서 뭐가 생기냐?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깁니다. 이게 여기에 생기는 거예요. 유문암과 화강암은 거의 성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화강암의 용융 곡선이 결국엔 유문암질 마그마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겨요. 근데 여기서 생긴 현무암질 마그마가 위로 살짝 올라오게 됩니다. 분출을 하게 되는 거죠. 지각의 틈을 따라서. 그러다가 여기서 생긴 유문암질 마그마가 섞이게 돼요. 그럼 여기서 둘이 섞여버리면 그 중간형인 안산암질 마그마로 변화가 되고, 이 안산암질 마그마가 여기서 분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해구의 뒤편에 생긴 산들은 성층화산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큐바.